풍주야, 나 환영 안 해주는 거야? 한때는 서로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버팀목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지독한 집착의 독을 품은 채 돌아온 송미령이 이풍주 교수의 본가 거실 한복판에 마치 제 집 안주인이라도 된 양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있는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이풍주 교수는 자신의 심장이 차가운 얼음물에 담기는 듯한 지독한 이질감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껴야만 했답니다. 주시라 씨를 향해 무릎을 꿇으라고 종용하며 잔인한 폭언을 쏟아붓던 윤원경 이사의 표독스러움과는 또 다른 송미령 특유의 여유롭고도 치밀하게 계산된 그 눈빛은 평생을 완고한 교육자로 살아오며 가문의 질서를 중시했던 이옥순 아버님의 권위마저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집안의 공기를 단숨에 압도하고 있었는데요. 이풍주 교수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이 믿기지 않는 현실에 가슴이 턱 막혀왔고 송미령은 그런 이풍주 교수의 당황한 안색을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와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매만지려 했었더라고요. 이풍주 교수는 소름 끼치는 불쾌감에 송미령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거실에 앉아 있는 이옥순 아버님을 바라보았지만 아버님 역시 이 갑작스러운 침입자가 당혹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송미령은 이미 이풍주 교수가 도착하기 전 이옥순 아버님에게 이풍주 교수가 자청한 윤리위원회가 가문에 가져올 파멸적인 타격과 대중의 비난을 교묘하게 부풀려 설명하며 자신이 마치 이 집안의 무너진 명예를 다시 세워줄 유일한 구원자인 양 포지셔닝을 마친 상태였는데요. 이풍주 교수는 송미령이 단순히 자신을 다시 소유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시라 씨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던진 윤리위원회 소집이라는 최후의 승부수를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아주 사악한 의도가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었답니다. 송미령은 이풍주 교수의 귓가에 대고 어른들 앞이야, 풍주야. 예의는 지켜야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여자와 딸의 미래가 지금 이 거실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라며 나직하게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이풍주 교수의 머릿속을 헤집으며 소름 끼치는 경고장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더라고요. 이풍주 교수는 차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송미령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20년 전의 연민이나 흔들림 따위는 이제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그는 이옥순 아버님을 향해 아버지, 이 사람이 여기 왜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본질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송미령이 미리 심어놓은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이풍주 교수를 나무라는 투로 대답했는데요. 이풍주 교수는 송미령이 자신의 아버지를 방패 삼아주시라 씨와의 관계를 끊어내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붕대 감은 손을 꽉 쥐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답니다. 그 거실의 정적은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화약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송미령은 그 위기감을 즐기며 이풍주 교수의 반응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시각 병원 근처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는 강민보 씨가 다친 몸을 이끌고 홀로 고군분투 중인 이강세를 만나기 위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비뼈 미세골절로 인해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을 부여잡으며 얼굴을 찌푸리는 이강세를 발견하자 강민보 씨는 마치 자신의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처럼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꼈는데요. 이강세는 강민보 씨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며 어른들의 비정한 정략적 계산과 윤원경 이사의 비겁한 폭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마리를 향한 자신의 올곧은 진심을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어 했었답니다. 이강세는 강민보 씨의 주름진 손을 꽉 잡으며 아버님은 여전히 저와 마리가 잘 되길 바라시는 거죠. 어른들의 해묵은 싸움 때문에 저희의 사랑이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강민보 씨는 그 정직한 물음 앞에 한참 동안이나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는데요. 자신의 딸 강마리와 이강세의 결속이 이토록 단단한데 소문을 막겠다는 비겁한 명분 뒤에 숨어
그들의 날개를 꺾으려 했던 자신의 나약한 모습이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강민보 씨는 이강세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이제는 자신이 이 풍파를 막아줄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겠노라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었더라고요. 그는 이강세의 눈에서 젊은 날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어떤 순수함을 발견하고는 묘한 책임감마저 느꼈던 것이었죠. 강민보 씨는 강세야 미안하다. 어른들이 못나서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라고 나직이 사과했고 그 말 한마디에 이강세는 참아왔던 서러움이 조금은 씻겨나가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두 남자는 차가운 공원 공기 속에서도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다가올 더 큰 폭풍우를 견뎌낼 준비를 마쳤었더라고요. 강민보 씨는 이강세와의 대화를 마친 뒤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옥순 아버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아버지는 각자의 자식을 지키기 위한 방식과 가치관은 서로 달랐지만 가문의 명예와 자식의 진짜 행복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가장의 무게만큼은 깊게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강민보 씨가 들어서자 이옥순 아버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강세가 정말로 독립한다고 얘기하던가요? 라며 짐짓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강세가 집을 나가주시라 시의 집 별채로 거처를 옮기겠다는 선언을 한 이후 아버님의 심경은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혹여 아들이 정말로 멀어질까 두려운 불안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던 것이었죠. 강민보 씨는 아버님의 그 굳게 담은 입술 뒤에 숨겨진 깊은 부성애를 읽어냈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건넸습니다. 강세와 마리의 일, 이제는 저한테 맡기신다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고 책임질 수 있게 시간을 좀 주시죠. 강민보 씨의 이 묵직한 말은 이옥순 아버님의 완고하던 마음의 벽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고 두 아버지는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식어가는 찻잔만을 내려다보며 자식들의 앞날에 대해 깊은 고민에 잠겼었더라고요. 이옥순 아버님은 강민보 씨의 제안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창밖의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라는 타이틀 아래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는 눈을 감으려 했던 자신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이었죠. 그는 강민보 씨를 다시 쳐다보며 그게 정말 강세를 위하는 길일까요? 라고 물었고 강민보 씨는 확신에 찬 어조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두 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식들의 인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지켜봐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기 시작했는데요. 아버님은 마음속으로 이강세에게 했던 모진 말들을 되뇌며 이제는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임을 서서히 직감하고 있었답니다. 한편 엄병원 내부에서는 게시판 폭로 사건의 후폭풍이 이제 이강세에 거쳐 문제와 연계되어 더 큰 소문이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표도기 선생은 의국 복도에서 개인 짐을 정리하던 이강세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와서는 특유의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야, 너 진짜 강마리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집 별채에서 본격적으로 신혼생활 시작하는 거야? 소문 다 났어. 라고 물었는데요. 이강세는 갑작스러운 표도기 선생의 등장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깜짝 놀라며 주변을 살피고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강세는 자신의 독립선언이 병원 내에 벌써 왜곡된 소문으로 퍼진 것인가 싶어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표도기 선생의 눈에는 평소의 가벼움 대신 진심 어린 걱정과 응원이 담겨 있었답니다. 이강세는 독립은 제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한 결정입니다. 마린의 집이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든 제 발로 당당히 서고 싶어서요라고 대답했지만 표도기 선생은 자식, 끝까지 멋있는 척은 혼자 다 하네. 내가 집 나르는 건 도와줄 테니까 말만 해라라며 이강세의 어깨를 툭 쳤고 그 우직한 동료의 이강세는 비로소 날선 긴장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더라고요. 이강세는 표도기 선생의 배웅을 받으며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아픈 옆구리를 부여잡으면서도 가방 하나를 챙겨든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는데요.
그는 자신이 꿈꾸던 독립이 단순히 거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강말이라는 여자와 평등하게 마주보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표독이 선생은 멀어지는 이강세의 뒷모습을 보며 저 녀석, 이제 진짜 어른이 다 됐네라며 혼잣말을 했고 그 목소리에는 동생 같은 후배를 향한 뿌듯함이 서려 있었답니다. 이강세는 휴대폰을 꺼내 강마리에게 지금 그쪽으로 가는 중이야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는 곧 강마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어 전달되었었더라고요. 하지만 엄병원의 실질적인 통치자 엄기분 원장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진기석 부원장은 원장실로 급하게 달려와 윤원경 이사가 주시라 시에 대한 질투 때문에 직접 게시판에 글을 올린 장본인임을 고백하며 이풍주 교수가 자청한 윤리위원회를 어떻게든 무산시켜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었는데요. 진기석 부원장은 이풍주가 철회하지 않는 한 윤리위원회는 규정상 반드시 열립니다. 그건 무조건 막아야 하잖아요. 엉경이가 쓴 글이 조사 과정에서 IP 추적으로 드러나면 우리 가족 모두가 끝입니다. 라며 땀을 흘리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엄기분 원장은 자신의 딸 윤원경 이사가 저지른 그 무모하고도 저열한 행동과 그것을 명분 삼아 자신을 정면으로 압박해오는 수재자 이풍주 교수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한 고뇌를 이어갔는데요. 그녀는 병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장 아끼던 제자 이풍주를 희생시켜야 할지 아니면 딸의 과오를 덮기 위해 원장으로서의 더 큰 권력을 휘둘러 진실을 묻어버려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잔인한 기로에 서 있었답니다. 엄기분 원장은 진기석 부원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이나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평생 쌓아온 병원의 신뢰와 자신의 가족이라는 두 개의 저울추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마침내 진기석 부원장을 쏘아보며 이게 다 자네가 집안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야. 엉경이를 어떻게 설득해서든 그 글이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고 자백하게 만들어.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진기석 부원장은 이미 윤원경 이사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무모한 지시가 오히려 화를 부를 것임을 직감하며 고개를 떨구었는데요. 엄기분 원장의 집무실에는 이제 더 이상 평화로운 차향기 대신 서로를 향한 의심과 불안의 도끼만이 가득 차 있었더라고요. 그때 병원 휴게실 한 구석에서는 또 다른 심리적 폭탄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진기석 부원장의 아들 진솔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무거운 공기를 풍기며 강마리를 찾아온 것이었죠. 진솔은 고개를 숙인 채 강마리 앞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아주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참마리 누나. 주시라 이모는 괜찮으셔. 어제 우리 집에서 봤는데 이모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어. 너무 슬프고 작아 보여서 내가 다 눈물이 나더라. 진솔의 이 짧은 고백은 강마리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의 엄마 주시라 씨가 딸인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강세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윤원경 이사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토록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사실은 강마리의 이성을 순식간에 마비시켰는데요. 강마리는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고 엄마 주시라 씨가 겪었을 그 비참하고도 외로운 수모가 눈앞에 그려져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었답니다. 강마리는 진솔의 말을 듣고 한동안 넋이 나간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시라 씨가 그토록 자부심 강한 사람이었는데 오직 자식의 앞날을 위해 그런 수모를 견뎠다는 사실은 강마리에게 참을 수 없는 슬픔이자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진솔에게 소라 고맙다. 말해주기 힘들었을 텐데. 이제 누나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강마리는 이제 더 이상 비겁하게 숨거나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곧장 윤원경 이사가 있는 특별병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릴 때마다
강마리의 내면에서는 엄마를 향한 미안함과 가해자를 향한 서늘한 복수심이 단간하게 뭉쳐지고 있었더라고요. 운명의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드디어 이풍주 교수가 자청한 윤리위원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풍주 교수는 주시라 씨가 정성스럽게 다려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눈빛에 담은 채 위원회 회의실로 향했는데요. 회의실 문을 열기 직전 그는 복도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진기석 부원장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진기석 부원장은 이풍주 교수의 앞을 가로막으며 지금이라도 철회해라.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다라며 마지막 회유를 시도했지만 이풍주 교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며 진기석 부원장의 탐욕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이풍주 교수는 그곳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보고 경악하며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윤리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송미령이 증인석에 당당하게 앉아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풍주 교수는 송미령이 이 신성한 자리에까지 발을 들였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송미령은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여유롭게 이풍주 교수를 쳐다보며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요. 이풍주 교수가 보고 놀란 송미령의 그 대담한 행보는 회의실 안을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채웠고 위원장의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이풍주 교수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더라고요. 송미령은 엘 교수의 명예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라며 입을 뗐고 이풍주 교수는 이 여자가 쥔 가짜 증거들이 주시라 씨를 얼마나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몰라 주먹을 쓰러지게 쥐었답니다. 동시에 병원 중앙 복도에서는 또 다른 비극적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강마리와 정면으로 마주치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려 진기석 부원장의 부축을 받으며 황급히 자리를 이동하려던 윤헌경 이사가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쓰러진 것이었죠. 윤헌경 이사의 실신은 순식간에 평온하던 병원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진기석 부원장은 아내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짖으며 주변 의료진을 긴급하게 소환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윤리위원회 회의실까지 긴급하게 전달되었고 진기석 부원장은 이를 천재일후의 기회로 삼아 내 아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위원회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인륜이 먼저 아닙니까? 당장 중단하세요. 라며 광기 어린 소리를 질러댔는데요. 이것이 윤헌경 이사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양심의 가책에서 비롯된 시민성 쇼크인지 아니면 위원회의 진행을 무산시키고 진실을 덮기 위한 진기석 부원장 부부의 마지막 처절한 연극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엄기분 원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딸의 병실을 향해 달려갔었더라고요. 복도에는 구급카트의 요란한 바퀴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여 마치 아비규환의 현장을 방불케 했었답니다. 의료진들이 윤헌경 이사를 응급실로 옮기는 동안 진기석 부원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윤리위원회 위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위원장님 보시다시피 저희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있습니다. 이풍주 교수의 개인적인 스캔들 때문에 한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라며 여론을 주도하려 했는데요. 이풍주 교수는 이 모든 것이 진기석 부원장의 치밀한 각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지만 쓰러진 윤헌경 이사의 상태를 외면할 수도 없는 의사로서의 양심 때문에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처했었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차가운 병실에 누워있는 윤헌경 이사를 바라보는 주시라 씨의 마음은 그야말로 복잡미묘함의 극치였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멸시하고 딸의 미래까지 무참히 짓밟으려 했던 증오스러운 여자였지만 막상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니 인간적인 가련함과 함께 이 모든 악연의 끝이 결국 이런 비극적인 파멸뿐인가 싶어 형언할 수 없는 허망함을 느꼈는데요. 주시라 씨는 병실 밖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울먹이는 진솔의 가냘픈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정성껏 위로했고 그 따뜻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손미령은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네. 주시라 내가 그렇게 한가하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닐 텐데. 라며 입꼬리를 비틀어 혼잣말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송미령은 윤원경 이사의 실신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를 자신의 뒤틀린 계획에 어떻게 유리하게 편입시킬지 치밀하게 계산하며 이풍주 교수가 위원회에서 자신의 결백을 소명할 기회를 영영 박탈당하게 하려는 아주 사악한 계략을 구상하고 있었답니다. 송미령은 병실 구석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주시라 씨와 진솔의 대화를 도청하듯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시라 씨의 그 한결같은 선량함이 오히려 구역질 난다며 가방 속의 서류를 꽉 쥐었는데요. 그 서류에는 강마리의 출생에 얽힌 주시라 씨가 평생을 숨겨온 가장 아픈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죠. 송미령은 엉경 언니가 쓰러진 게 나한테는 최고의 선물이네. 이제 이풍주는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비극의 원흉이 되어야 해라고 은쫄이며 이풍주 교수를 병원에서 완전히 매장할 마지막 조각을 맞추고 있었더라고요. 송미령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주시라 씨의 등 뒤를 집요하게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이강세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윤원경 이사가 입원한 병동의 보안 기록과 CCTV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보안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윤원경 이사가 쓰러지기 직전 누구와 그토록 긴밀하게 통화하며 무엇을 은폐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그 시각의 상세한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는데요. 이강세는 자신의 형 이풍주 교수가 위원회에서 홀로 고립되어 공격받지 않도록 윤원경 이사가 저지른 이 모든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실수가 아닌 병원 전산망을 무단으로 이용한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음을 증명할 결정적 물증을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강세의 옆구리 통증은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심해졌지만 그는 내 형님과 마리의 인생,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일념 하나로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더라고요. 그의 손끝에는 이제 윤원경 이사와 진기석 부원장의 숨통을 단숨에 잴 수 있는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답니다. 이강세는 화면 속에서 윤원경 이사가 쓰러지기 불과 몇 분 전 송미령의 비서와 은밀하게 복도 구석에서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을 포착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것은 송미령이 윤원경 이사를 이용해 병원 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명백한 공모의 증거였었답니다. 이강세는 즉시 그 영상을 자신의 개인 드라이브에 복사했고 아픈 몸을 추스르며 윤리위원회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형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소명이 바로 이 진실을 밝히는 것임을 확신했었답니다. 윤리위원회 회의실 내부의 공기는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처럼 타들어갈 듯 뜨거웠습니다. 진기석 부원장의 집요한 방해 공작과 야유에도 불구하고 이풍주 교수는 소명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시라 씨와 제 소중한 제자 강마리. 선생의 명예를 저열한 문장으로 더럽힌 그 게시글은 명백한 의도를 가진 조작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이풍주 교수의 울림 있는 목소리는 회의실에 모인 위원들의 가슴을 깊게 울렸답니다. 하지만 그때 증인석에 앉아있던 송미령이 노란 서류 봉투를 흔들며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엘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주시라 씨는 우리 병원 이사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건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라는 폭탄 발언에 위원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이풍주 교수는 주시라 씨의 그 숭고한 희생이 도리어 자신을 공격하고 매장하는 비열한 무기로 쓰이고 있다는 현실에 피눈물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어야 했었더라고요. 이풍주 교수는 그 비난의 화살 속에서 주시라 씨의 떨리는 어깨와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존심을 다 버린 여자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시라 씨가 무릎을 꿇은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식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을 비웃는 당신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단죄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라고 외쳤는데요. 그 순간 회의실 전등이 불안하게 깜빡이며 곧 닥쳐올 거대한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고 위원들의 표정은 이풍주 교수의 진심 어린 절규와 손미령 간교한 주장 사이에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주시라 씨는 병실 앞에서 진솔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며 자신이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의 굴욕이 결코 패배가 아닌 딸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한 모성애였음을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진솔에게 소라, 걱정 마. 엄마는 금방 일어나실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라고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강마리가 윤원경 이사를 찾아가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입술을 바르르 떨고 있었는데요. 그때 강마리가 거친 숨을 헐떡이며 병동 복도 끝에서 섬광처럼 나타났습니다. 강마리의 눈은 그동안 참아온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이글거리고 있었고 주시라 씨는 딸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를 품에 꽉 안았답니다. 마리야, 제발 진정해. 엄마는 정말 괜찮아. 내가 상처받는 게 엄마는 더 아파라고 달래는 주시라 씨의 품에서 강마리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그런 악마 같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어? 내가 그 여자가 저지른 짓들 세상에 다 폭로하고 갚아줄 거야. 라며 목 놓아 오열했고 그 처절한 외침은 병원 복도 구석구석에 길게 메아리치며 지나가던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시선을 단번에 집중시켰었더라고요. 주시라 씨는 딸의 등을 다독이며 이제는 함께 진실의 전장으로 나갈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강마리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주시라 씨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약한 엄마가 아닌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났음을 스스로에게 선포했었답니다. 79화의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다시 소집된 윤리위원회 회의실에 무거운 문이 열리며 터져나왔습니다. 윤원경 이사의 실신으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틈타 진기석 부원장이 이사회장 기강이 무너졌다며 위원회 해산을 강하게 종용할 때 이풍주 교수는 책상을 부서질 듯 내리치며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윤 이사님의 건강 상태는 안타까운 일이나 병원의 근간인 기강과 진실을 밝히는 이 숭고한 과정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여기 제가 제출하는 이 마지막 소명 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풍주 교수가 내민 태블릿 PC에는 송미령이 그동안 자신을 협박하며 내뱉었던 비릿한 음성, 녹취록과 윤원경 이사가 게시판 글을 조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병원 보안망을 해킹하듯 무단 접속했던 상세한 로그 기록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는데요. 위원들의 눈이 경악으로 휘둥그레지는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마리가 주시라 씨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꼭 잡고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강마리는 전 위원을 향해 사자후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제 엄마가 무릎 꿇고 빌어야 했던 그 비참한 진실, 그리고 이병원 수뇌부가 저지른 추악한 갑질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강마리의 전격적인 등장에 회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마리는 윤원경 이사가 자신을 협박하며 내뱉었던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과 진기석 부원장이 자신의 행보를 가로막고 사생활을 볼모로 휘둘렀던 비겁한 권력 남용의 실태를 하나하나 날카로운 필지로 폭로하기 시작했는데요. 주시라 씨는 딸의 이 용기 있는 고백을 들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한 어둠 속으로 숨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강마리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이 충격적인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엄기분 원장은 자신의 혈육인 딸과 사위가 저지른 그 추악하고도 저열한 범죄의 민낯을 직시하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엄병원의 명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굉음을 환청처럼 듣고 있었답니다. 이풍주 교수는 주시라 씨 모녀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존경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것은 길고도 지루했던 진실과의 싸움이 마침내 정의의 승리로 향하고 있음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었더라고요.
송미령은 자신의 모든 치밀한 계획이 강마리의 단 한 번의 증언으로 무너져 내리자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웃으며 회의실 안에서 난입하려 발악했지만 이미 복도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던 이강세와 표도기 선생에 의해 강력하게 저지당했습니다. 이강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송미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송미령 씨, 당신의 추악한 연극은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병원 기록 무단 조작 및 명예훼손, 그리고 사기 혐의로 이미 경찰에 정식 신고를 마쳤습니다라며 차갑고도 엄중하게 선고했고 송미령은 끝까지 악에 바쳐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녀의 광기 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는데요. 송미령이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어 끌려나간 뒤 윤리위원회는 이풍주 교수의 결백을 공식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진기석 부원장과 윤헌경 이사에 대한 직위 해제 및 중징계, 그리고 형사고발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엄병원의 진정한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병원 로비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안수선 간호사와 수많은 동료 의료진들은 승전보를 들은 군사들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이 기적 같은 소식을 반겼었답니다. 그동안 병원 내에 억눌려 있었던 진실의 목소리들이 비로소 엄병원 가득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진기석 부원장은 자신의 야욕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를 마주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표도기 선생은 옆에서 안수선 간호사의 손을 꽉 잡으며 정의는 살아있네, 정말이라고 나직하게 말했고 그들의 눈가에도 기쁨의 이슬이 맺혔었더라고요. 79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은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뒤 주시라 씨와 이풍주 교수가 병원 옥상 정원 벤치에 마주 앉아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평화롭게 바라보는 장면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주시라 씨는 이풍주 교수의 붕대 감은 손을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어루만지며 풍주 씨, 이제 정말 이 지옥 같은 싸움이 끝난 걸까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이풍주 교수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따뜻하게 꽉 안아주며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우리들의 진짜 시간입니다. 시라 씨, 고생 많았습니다라고 진심을 다해 대답했는데요. 저 멀리 복도 끝에서는 상처 입은 서로를 의지하며 천천히 걸어오는 이강세와 강마리의 다정한 모습이 비쳤고 네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 아래서 하나로 겹쳐질 때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흉터가 씻겨 나가는 듯한 숭고한 전율이 안방극장 시청자들의 가슴에 깊고도 긴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되었답니다. 과연 이들은 이 시련을 딛고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완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주인을 잃고 흔들리는 엄병원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재건될지 다음 화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79화의 대장정은 막을 내렸었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내일 더 충격적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드라마 생각 파트너 각색도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